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참 재밌게 되는 것 같죠? 늘 했던 얘기 중에서 공부가 제일 쉽죠.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주어져서 내가 역할론을 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라던 그 시절에서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줘야 되는 위치가 됐고 또 샵이나 위치에 가게 되면 가르치고 베푸는 위치에 있는 그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지식적 양이 있죠. 자식도 돈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양과 사랑과 에너지로 가르치듯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또 하나는 내가 샵에서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편안함 이런 것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충족된다면 그 고객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죠. 저는 사실 코로나로 올해 2월 달에 70일 정도를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버텼죠. 그리고 5월 달부터 다시 강의를 하겠다고 강의장에 나갔고 다시 몇 달 안 돼서 또 한동안에 또 상황이 왔고 또 마지막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간에도 또 이렇게 길게 접촉 금지 5인 이상 뭐 저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됐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제가 정신을 놔버리고 있었으면 저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선장을 잃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되게 하루의 에너지가 되게 힘들게 시작됩니다. 근데 공부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강력한 그 욕구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죠? 이제 다 들어오셨죠? 자, 목과 어깨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허리 부분하고 구안하사, 성장 이런 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구안하사 벨스파지라고 하는 게 있죠. 얼굴에 문제 들어오는 벨스파지, 이게 이제 마비인데 벨이라는 사람이 확인되어 있는 얼굴의 안면마비를 우리가 벨스파지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우리는 구안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와사풍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여기를 확인할 때 이마에 주름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안하사 환자가 왔어요. 환자 아니면 우리가 고객이라고 얘기할게요. 고객이 내 샵에 내방을 했습니다. 얼굴을 봤더니 입이 틀어졌고 뭔가 흘러내리고 뭔가 마비감이 보입니다. 눈도 잘 안 감기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걸 어떻게 자꾸 손으로 얘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은 욕구의 에너지가 와서 얼굴을 자꾸 만지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 구안하사라는 것이 신경 레벨의 문제잖아요. 안면신경, 3차 신경, 특히 안면신경이 대부분의 문제고 교근의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와사라고 왔던 적의 신경을 놓쳐서 예전에는 차가운 다디밋돌에다가 얼굴을 베고 자서 신경에 마비가 와서 돌아갔다라고 해서 왔었고, 요즘은 스트레스라는 거랑 또 하나는 대상포진의 질환으로서 또 와사가 오게 됩니다. 어쨌든 통증이 있으면 거의 3차 신경이 같이 동반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상포진이 있는 거고, 통증은 없는데 입이 돌아가 있거나 뭐가 흘러내리거나 마비감이 있으면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 두피 풀고 그 다음에 얼굴에 교근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그 마비된 쪽에 어깨의 승모근과 그 견정이라는 부분을 풀어줘서 그 에너지를 땡겨 올라오는 거죠. 그죠? 단순히 마비 현상으로 왔는지 아니면 얘가 뇌혈관 질환 CVA 쪽에 뇌혈관 질환의 하나의 증상으로 왔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말이죠, 양쪽 이마에 주름이 다 잡히면서 입이 돌아갔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빨리 병원에 가서 MRA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신교수와 함께 고속행진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여러가지 영상과 자료들, 제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찾는 자료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MRA, CT, MRI
여러 가지 사진을 비교하는 사진도 올려줬습니다. 근데 MRA는 약물을 주입을 해서 혈관을 봅니다. 그래서 MRI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MRA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케이스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분들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MRA상의 문제가 없이 와사가 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간과의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교근이라는 것이 단순히 얼굴에서 씹고 깨물근의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근은 이 머리로 피를 올려주는 하나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머리로 피가 올라갈 때 양쪽 어깨의 움직임이 1차 펌프고, 두 번째가 교근의 움직임이 두 번째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피가 어깨와 얼굴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는데 마비가 오고 문제가 오면 이쪽에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마비감이 왔다, 구안화사구나, 얼굴에 마비구나 라고 할 때는 몸의 전체적인 소통의 흐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아리까리아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혈압이 있고 체격도 좀 뚱뚱하고 약간 당뇨성 질환도 있고 혈압약도 복용하시는 분이 구안화사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단순히 와사일까 아니면 뇌혈관 질환에 오는 전조증일까를 헷갈려 합니다. 그럴 때는 테스트를 해봐야죠. 패스트 또는 STR을 합니다. STR, 스마일, 웃어보세요. 토킹 어바웃, 말을 통해서 이 사람과 내가 말을 주고받는 주제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R, 팔을 올리지 못합니다. 라이스,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STR을 해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패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F, 파셜, 얼굴 근육이 약해진다. A, arm weakness, 팔의 힘이 빠진다. S, speaking problem,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T, 타임아웃, 시간 없어, 빨리 가. 사람을 의학적으로 뇌혈관 질환이 살릴 수 있는 시간을 3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서 빨리 조치를 받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STR 또는 패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몸에 개선되고 방향성을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우리가 벨스파지의 개념입니다. 치료는 일단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교근 방향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입에서 교근으로, 코에서 교근으로, 눈에서 교근으로, 교근. 그리고 눈이 감기지 않으면 눈에 따뜻한 거즈를 적셔서 눈을 덮어줍니다. 왜냐하면 안구 건조가 오기 때문에 안구 건조도 잡아줘야 되고, 얼굴의 움직임과 방향성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씩 생각의 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벨스파지, 구안화사, 안면마비 여기까지 오고, 대신 여기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상위 레벨의 신경과 내장기의 생각. 아까 얘기했듯이 오장육부의 기운이 깨진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풍. 자, 뇌졸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졸중.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같이 어우르는 말이 뇌졸중입니다. 머리에 올라온 혈관이 뭔가 막히는 증상, 그리고 뇌출혈은 그게 터져서 피가 나오는 현상. 그래서 이게 뇌졸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설명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중풍이란 뜻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얘는 가운데 중자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얘는 명중하다, 뭔가 정확하게 뚫었다, 명중한 뜻이고, 풍은 바깥의 바람이 아니라 내부의 바람입니다. 자, 횡격막을 기준으로 아까 장부들의 모습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얘네가 서로 자기만의 안에서 균형과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얘네가 안에서 바람이 자기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이것이 중풍입니다. 결국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의 개념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내 몸 안에서 균형이 깨진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오장육부의 기능에서 깨진 거죠. 자, 그래서 와사라는 상황이 구아나사 벨스파지라는 개념과 중풍이라는 개념을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화 생리학이라는 것을 계속 같이 책을 보고 공부합니다. 현대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걸 우리가 트렌드라고 얘기하죠. 트렌드, TREN, 트렌드. 트렌드가 뭐냐면 의료실비보험이라는 것이 만연화되어 있고 현재 모든 것이 의료실비보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들은 젊거나 자 실비보험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어떤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으면 항상 보험으로 다시 돈을 돌려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험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료실비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에 지치신 분들, 어르신들, 병원이 지치고 병원이 싫고 이제는 난 그거 말고 내가 좀 치료를 그렇게 병원적인 요소 약을 쓰지 않고 치료를 받고 싶어 라는 쪽으로 가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체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풍 후유증, 풍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시는 분들, 또 와사가 오래되신 분들, 또 무릎 관절이나 어떤 관절 조직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굳어 있는 분들, 뇌출혈 후유증들 이런 분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이 고객들을 이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야 된다. 노인 전문적으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마사지가 어떻게 되나, 어르신들에 대한 수기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르신들은 어디를 위주로 먼저 해줘야 될까, 이들에게는 균형과 흐름인데 어디를 먼저 볼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홍기 교수님하고 계속 그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한번 우리가 병행을 한번 해보자 라고 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아나사라는 부분이 왔을 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먼저 얘기를 먼저 하고, 허리는 어제도 했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거 먼저 할게요. 측만증하고 우리가 성장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로스페인, 성장과 측만증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엔젤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실버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엔젤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기들에 대한 사업이죠. 뭐 아기들 유모차, 아이들의 이유식, 아기들 옷, 이쪽으로는 경제적 에너지가 되게 큽니다. 아이들의 유모차가 몇백만 원 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서 내가 스스로가 나이 들어도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실버 산업이라는 쪽으로 갑니다. 실버. 어르신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실버 산업도 보지만 우리는 또 하나는 또 고객계층이 아이와 중간의 연령대와 나이 드신 분들의 중간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오든 또 어르신들이 손주 얘기를 할 때 와서 우리 아이가 키가 안 큰다, 우리 아이가 몸이 체형이 틀어졌다, 그러니까 스콜리오시스, 그 다음에 성장적으로 키가 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접근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럴 때 지식이 있으면 내가 상대해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얘기할 때 참 가슴이 답답하죠. 응? 이쪽의 직업군이 참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 못지않게 공부를 합니다. 아마 저랑 공부하는 우리 그 프랜차이즈 팀들은요, 제가 어디 내놔도 일당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왜? 저분들은 철저하게 트레이닝이 되고 있어요. 같은 것, 저는 실기의 비중보다는 이론적인 배경에다 더 많이 집어넣습니다. 왜? 실기는 더 잘합니다. 이론이 완벽해지면 실기는 자기가 끄집어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몇 가지 단어만이라도 핵심적으로 알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마 성장성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릴락신 호르몬이라고 그냥 영어로 릴락신 호르몬 이런 두 개의 단어를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치료랑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은요, 초등학교에 우리들은 양호 선생님인데 요즘은 보건교사라는 분들이 간호대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주 출신이
간호대 출신들이 시험을 보셔서 공무원이 돼서 각 학교의 보건 선생님으로 들어가시죠. 그분들이 각 반마다 돌면서 4학년, 3학년, 5학년 아이들의 등을 구부리기 위해서 측만증,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아이들에게 체크를 해서 종이를 줘서 방학 동안 치료를 받고 오라고 종이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또 있어요. 모순이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것도 보여죠.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를 만들어가면서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있잖아. 우리가 1단계니 2단계니 3단계니 거리두기니 이런 단어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도 거리두기 해라. 또 1단계가 되면 뭐고 3단계는 완전히 마비다. 뭐 이런 것들도 살면서 경험하고 살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모순 속에서 살면서 하나가 틀이 잡히듯이 이 측만증의 종이를 가지고 엄마한테 방학 때 찾아온다고 방학 때 측만증을 개선시켜서 아이가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이는 성장 인자를 가지고 있고 뼈 마디 끄트머리에는 성장을 하는 선이 있다. 이게 뭐야? 에피피지 라인이라는 성장선이 있다는 거죠. 이 성장선은요, 남자들은 거의 20살까지 작동을 해요. 근데 여자들은 초경우 한 4년, 5년, 거의 5년 정도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생리적인 에너지가 빨라졌죠. 음식의 문화가 있고 환경의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바뀌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측만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옛날에 구시대를 살았던 저희 시대들은 아이가 초경이 시작되면 다 아이가 키가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작은데 성장은 하고 있고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뼈까지 틀어집니다. 자,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전전해 다닙니다. 종합병원 가서 뼈 각도 엑스레이 찍어서 뼈 각도마다 탁 재가지고 여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보조 옷을 입힙니다. 그걸 브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브레이스 보조기를 차고 그걸 다니게 됩니다. 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거는 옳고 맞다 틀렸다를 함부로 제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담당한 선생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작동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거를 입은 아이는 이게 틀어지면서 본인이 바깥에 다니는 것에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싫어하게 되죠.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측만증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앞으로 성장을 하는데 아직도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는 애를 계속 관리를 해도 또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성장이 다 끝나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관리를 받게 하는 거는 눈으로 좋아지는 현상을 보이겠지만 지금 성장기에 있는 아이를 그냥 둘 것이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 관리해도 계속 틀어집니다. 저는 제 자식이라면 저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더라도. 왜? 그래야지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이때 작동하는 선이 성장선입니다. 성장선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저 성장선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측만증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언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혹시나 성장에 있는 아이들을 관리해줘서 케어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엑스레이 찍은 거, 관리, 비포, 애프터, 그리고 모든 과정, 운동, 이게 병행돼야 돼요. 저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는 지나가자. 성장기에 있는 아이는 성장기가 끝나고 완전히 뼈가 성인처럼 골화, 그 성장선에 닫히는 거를 골화라고 합니다. 골화가 됐을 때 그때서부터는 교정이 되고 잡힙니다. 근데 측만증은 두 가지예요. 후천적으로 자세가 나빠서 틀어지는 자세가 있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틀어져서 뼈 자체가 꽈배기처럼 돌아가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수술을 요하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진단 내리지 말자. 우리가 함부로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더 많은 시달림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까지 아시고 됐고요. 두 번째, 릴락신 호르몬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임신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여자분이
그 산모가 아이가 배에 생기면 몸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배 쪽으로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배 쪽이 이쪽으로 두툼해지고 그중 살이 보이고 두 번째 배 쪽에 있는 곳으로 혈관들이 확장되고 더 많은 혈액을 몰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커지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가 배에서 커질수록 엄마의 몸에서 자리 잡죠. 그러면 밑에 있던 소장도 올리고 횡격막도 올리고 뼈도 이렇게 눌리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조물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물주가 그런 상황에서도 고통스럽지 않게끔 그 관절과 장기들에게 충분한 그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옛말에 어디가 아프면 옛날 할머니들이 지난 세대 아니면 애엄마 그럴 때 몸이 아프면 애 하나 더 낳아. 그럼 몸이 안 아파. 몸조리 잘하면 이런 말 있듯이 릴락신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하면 몸에서 회복의 에너지 중에서 늘어지는 에너지가 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디스크 환자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그 디스크의 질환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디스크성 질환들을 호소를 덜 하더라는 거죠. 이게 릴락신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에서는 이 회복과 치유의 하나의 사이클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호르몬이 있더라는 거죠. 릴락신 호르몬이 작동할 때 몸은 원래대로 또 돌아오는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죠. 참 많은 논문 한번 보십시오. 몸에서 부종을 빼주는 것도 산후 관계에서 부종과 살을 빼주는 것도 칼슘이고 또 원래대로 몸이 아이가 다 생성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원래대로 몸이 돌아갈 때 작동할 때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것이 릴락신 호르몬이다. 산후관리에 몸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기간적 에너지는 릴락신 호르몬이 작동할 때다. 많은 책에는 냉정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낳고 엄마가 최소한 한 100일 이상 그때까지 또는 한 6개월 가까이는 릴락신 호르몬이 작동한다. 그래서 출산 후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엄마 몸 산모 관리를 해서 릴락신 호르몬이 작동할 때 몸을 원래대로 돌려놓자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릴락신 호르몬을 찾아보시고 조금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릴락신 호르몬이라는 논문과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이거를 임상에다가 어떻게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더 시킬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습득을 해서 다 잘라냈습니다. 다 가지치기 하고 딱 요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게 만약에 그 논문상에 나와 있거나 문헌상에 나와 있거나 의학서적에 나온 대로 그대로 갖다 놓으면 우리는 못 써먹습니다. 어떻게 용어를 적용해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다 잘라내고 요렇게 됩니다 라고만 딱 정리를 내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이 히라냐 무늬에서 허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설명할 수 있는 무늬, 허리를 나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그림을 할 겁니다. 오늘 제가 모상공막, 상경추, 종아리를 풀고 그 다음에 인맥과 동맥을 풀어서 정경 12경맥과 인맥과 동맥과 그 다음에 모상공막과 우리 몸에서 반드시 혈액순환시켜서 치유 반응을 일어나는 사이클을 먼저 해주고 지금 하나씩 질환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뒷매듭, 앞매듭도 들어가 있고 모상공막, 배꼽, 엉덩이에 있는 중둔근에 근막의 풀이도 또 얹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가 됐고 나서 설명을 해보면 허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허리. 자, 옆모습입니다. 라테랄. 허리, 룸바. 허리. 자, 옆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앞쪽이고 프런트, 이거 백, 뒷모습이면 뒤에서 척추 기립근, 앞에서 복직근, 그리고 장요근, 그리고
소장, 뒤에서 요방형근, 광배근, 하후거근 요렇게 집어넣을 때 서로 허리 부분에 기항, 힘의 균형, 밸런스 요거 놓고, 그리고 여긴 압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밑에서 맞춰줬던 것이 대둔근이라는 큰 근육, 그리고 허벅지에는 햄스트링. 마찬가지로 근육 이름을 하나씩 정리 안 할게요. 이제는 저 밑에는 피복근 또는 가자미근, 밑에는 아킬레스건 이렇게 정리되고, 앞쪽에는 쭉 대퇴사두근, 쿼드리셉스라고 그러죠. 사두근, 밑으로는 전경골근. 자, 이래놓고 허리의 균형, 얘네가 서로 밀고 당기고 잡아주면서 그 자리에서 딱 잡아줄 때 우리는 허리가 딱 균형이 잡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 균형이 잡히는 게 깨질 때 그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면서 균형의 방향과 이 흐름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잡는 거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면 이 기울어진 나무가 못 기울어지도록 큰 장대로 여기다 받칩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을 또 막대기로 밀어서 균형을 잡기도 하죠. 또 여기를 또 잡아서 이렇게 당겨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균형 또는 밸런스라고 표현합니다. 균형이라는 단어 속에서 수기요법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균형을 이해가 되버리면 원리적인 요소가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쉽죠? 자,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 이건 언제 적용되는 겁니까? 단순히 염자입니다. 이거는 스프레인이에요. 자, 좌석요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방에서는 좌석요통. 요천추부 염자라고도 합니다. 자, 관절이, 뼈가 움직이는 자기만의 각도를, 그 각도를 벗어났어요. 내가 움직이는 각도가 여기까지인데 그 각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 윽! 하고 옵니다. 이게 염자죠. 자, 염자의 개념. 그냥 아니면 떨어졌던 볼펜 하나 주우려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윽! 했어요. 뭐가?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랬을 때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이에요. 근데 요방형근에서 문제가 돼서, 물론 늑골 12번, 횡돌기, 골반의 근육을 잡고 배에 있는 장요근의 압력을 조절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이 허리라는 부분을 고객에게 들어와서,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들어왔을 때 나 오늘 허리가 아파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주도적으로 딱 좋아지게 한다는 몇 개의 단어의 말과, 그리고 몇 개의 동작을 취했을 때 이제 살만해요 라는 거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못 기다립니다. 생각보다. 왜? 그들은요, 병원에 가면요 기다립니다. 엑스레이도 찍으라거나 앉아서 기다리고, 저쪽에서 뭐 하라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 못 기다립니다. 다른 데서는 기다리고 시키면 말 한마디 못하면서, 여기는요 좀 더 주물르라고, 더 만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객에게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비법이 배에 있는 장요근과 소장을 밀어서 압력 조절을 해서 급하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두 다리를 가슴으로 당겼다 놨다 하면서 엉덩이 부분을 스트레칭 시키면서 배의 균형과 허리의 균형을, 밸런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허리 치료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리의 문제는 배에서 풀으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허리의 문제는 크게 쉽게 얘기해서 원론적으로 요방형근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요방형근의 문제는 바지가 끌려요. 돌아눕지 못해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자, 이거는 요방형근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우거근, 선생님 근육, 성가신 자녀요통, 허리의 근육인지, 아니면 허리보다 엉치 쪽에서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여기 서해부 쪽에서 이쪽에서 아프다는 분들도 있어요. 장요근의 균형이 확 깨졌을 때 나 민망한데 허리가 아픈데 여기가 아파 이런 분이 있고요. 나는 이 엉치가 자꾸 땡기고 아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 허리는 괜찮은데 자꾸 다리가 저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허리에서 옵니다. 원인은요. 너브입니다. 너브. 신경. 그죠? 머슬이라고 얘기해서 머슬 풀어주면 괜찮아져요. 왜? 움직일 때 아팠어. 움직일 때 그러면 머슬. 그런데요. 욱신욱신 쑤시고 찌릿찌릿하고 저리기도 하고 뭔가 현상이 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와. 이거는 신경의 레벨이에요. 그쵸? 그러면 나는 허리가 아프면 요방연근 기침할 때 아파요. 이걸로만 볼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허리를 빨리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에 있는 장요근을 풀고요. 두 번째는 종아리 풀면서 위중 풀면은 빨리 좋아져요. 균형이에요. 왜? 위중이라는 것은 방광경락의 1선과 2선이 합쳐지는 자리거든요. 위중을 자극을 주면 방광경락이 척추와 연관되기도 하고 내장기랑도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극을 주면 전체적인 균형이 쫙 잡히고요. 그리고 엉덩이 죽는 건 풀고 종아리 풀어서 피 돌리면서 피가 돌면서 머슬에 자극이 되고 머슬이 신경에 자극을 주어지면 좋아집니다. 물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요. 그 허리에다가 전기치료기를 대가지고 신경 자극 치료를 하죠. 신경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신경을 자극을 줘서 신경이 놓치고 있는 근육에 같이 팍 떨림을 두고 자극을 줘서 소통을 시켜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법을 쓸 수가 없으니 우리는 종아리를 풀고 중둔근을 풀고 그리고 요방연근과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똑바로 엉덩이를 통해서 또 두 다리를 가슴으로 당겨서 균형과 조화의 스트레칭과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쉬워요. 허리가 아프면. 근데 이렇게 오는 요통 말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스크냐 척추관 협착증이냐 척추 전방전이증이냐 척추 분리증이냐 또 나눠지죠. 자, 디스크가 왔을 때 다리가 저리고 허벅지가 얇아지고 발목이 힘이 없고 종아리가 얇아지고 보행이 둔탁하고 몸이 통증이 와서 돌아가고 통증이 돌아갈 때는 경락적으로 간경락과 비경락과 같이 보게 되잖아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건 통증입니다. 통증은 간에너지고요. 틀어졌죠? 비경락이죠. 그러면 간경락의 에너지와 비경락의 에너지와 몸의 균형이 틀어지면 그 균형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근육이 약해져 있으면 약한 쪽에 혈액순환을 시켜가면서 몸의 전체적인 균형과 중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서 그쪽에 신경의 에너지를 돌게 해주는 겁니다. 디스크 있는 고객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거의 질환별 관리 포인트대로 한다면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사람을 두피 풀겠죠? 상경수 당기겠죠? 종아리 풀겠죠? 그 다음에 인맥과 동맥을 풀어서 내장기의 소통을 시키겠죠? 그리고 이분이 현재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되겠죠? 다리가 저립니까? 잠잘 때 아픕니까? 막 발가락이 찌릿찌릿합니까? 기침할 때 아픕니까? 그러시군요. 병원에서 갔더니 무엇을 요구하시던가요? 수술하자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도수치료만 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치료 후 안 됐을 때 수술을 요한단가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의 증상은 대소변을 볼 때 문제가 없나요?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이상 걸을 때도 문제가 없던가요? 혹시 잘 때는 증상이 못 느끼던가요? 움직일 때 증상이 좀 덜 하신가요? 더 하신가요? 라는 단계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물어보고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현상을 봅니다. 허벅지가 얇아졌네. 종아리가 얇아졌네. 자, 이러면 나는 어떻게부터 제가 처음부터 백투더 페이지 와서 균형부터 들어갑니다. 이쪽의 다리와 이쪽의 균형이 맞아지는지 매뉴얼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고객이 와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치가 어떤 고객이 와도 나는 매뉴얼대로 하는 나만의 매뉴얼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질환별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롤 브라인드를 내려놓고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기에 있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합니다. 지금
체형관리팀, 우리가 9월 팀들이죠. 그 팀들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이거를 씁니다. 외워서 써서 매일 그거를 올립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헛수고 같은 노력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면 얘네는 머리에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식이 된다. 상식. 자, 보세요. 내가 이거는 상식이야. 그러면 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늘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착착착착 나갑니다. 말도 착착착 나갑니다. 상식입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가 내 몸에서 습득이 돼서 상식이 쌓여서 나는 허리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상식처럼 관리하는 거죠. 근데 경험치가 없으면 상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상식화 시켜야죠. 얘를 보고 외우고 이런 요구들이 있었으니까 얘 똑같이 쓰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쓰면 며칠은 다 외워버립니다. 외워지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임상 적용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얘를 가지고 실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복부 숙이는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라고 했고, 고혈압, 뇌순환, 혈액순환은 흉쇄동부터 풀고 두피 풀면 난다고 했고요. 쇄골을 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반드시 좋아지는 5개 자리, 그죠? 요추 1번 3초랑 연관된다. 두 번째 쇄골뼈, 상지의 림프순환과 소통과 길목이다. 횡격막 이해됐고, 종아리, 상경추, 이 5가지를 풀면 우리 몸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인체에서 꼬이는 근막의 3자리, 엉덩이, 그죠? 모상원막, 모든 내장기랑 연관되는 배꼽, 여기를 풀고, 그리고 제가 뒤에다가 전신관리의 중요성하고 딱 2개의 단어를 넣었어요. 중력선, 혈액순환, 그리고 인체의 그 수기요법 중에서 매듭을 풀자, 뒷매듭과 앞매듭을 풀자, 매듭을 풀어서 매듭의 흐름과 매듭으로서 그 원리를 넣고 가자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부터 이 과정의 질환별 관리 포인트는 이제 여러분들은 상식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딱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당당합니다. 네, 저희 샵을 누구 소개로 오셨습니까? 네, 그러셨군요. 본인이 오셨습니까? 자, 가장 저를 찾은 이유 중에 불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설명 듣습니다. 제가요, 허리가 아픈데요, 다리가 저리고요. 네,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시계를 봅니다. 3분이 넘어갈 때 빨리 가서 그분의 불편한 데를 만집니다. 3분력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분의 몸의 상태와 설명을 내가 정리해가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근데 그 문진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다시 묻고, 이것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고객이 요구하는 자리에 먼저 손을 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허리가 아파요 라고 왔는데 신 교수가 상경추 땡기고 모상건만 풀고 종아리 풀으라 그랬어. 거기부터 하면 고객들은 반드시 여러분과의 어떤 교감,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라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처음에 하는 것은 일단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자리부터 손을 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풀어주면서 자, 여기에 연관된 것부터 풀면서 부위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전신으로 넘어가는 거죠. 전체로.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랑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1대1로 만날 때는 여러분들은 솔직합니다. 아까보다 편해요. 그리고 아까보다 조금 좋아졌어도 많이 좋아졌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객은 정당하게 자기가 돈을 내고 관리를 받는다는 마음이 딱 앞서고 나서부터는 좋아도 좋다고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달라가 아니라 이런 놀브라인드도 있고 이런 치료 원칙의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기록을 하는 차트가 있고 차트에 그 사람과의 모든 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하나씩 정리가 돼서 하나씩 체킹해 나가는 상황을 그 사람도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피부샵이든 마사지든 대체약이든 나는 당신의 몸을 귀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는 공부한 지식이 상당히 많아서 너에게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도 그 사람이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요,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정리했습니다. 물론 임상가로 살았던 샵에서 또는 피부 한의원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던 제 스타일은 많이 바뀌었어요. 가르치는 거랑은. 왜?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했던 것들도 사실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고객은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생각을 완성시키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이겁니다. 신원범위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라도 뛰라고 합니다. 왜? 제자리에서 뛰고 있어야 다시 달려나갈 수 있다. 여러분 뭡니까? 아니요. 잠깐 쉬었다 갈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쉬면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쉬되 제자리에서 뛰고 계십시오. 공부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달립시다. 뭐 이런 말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100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수들 됐던 분들 근데 저는 저들을 찾지 않습니다. 왜? 저들과 나와의 인연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저와 홍 교수님하고 100억샵의 그 에너지를 잡고 계속 늘어져 있는 그분들은 자기들의 에너지가 완성될 때까지 뛰고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원리에 입각한 공부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래저래 8시부터 막 40분 이상의 강의가요,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수업에 2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이 40분의 에너지가 더 셉니다.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아실까요? 어쨌든 영상을 보고 수업 듣는 사람은 완전 1대1 과외 받듯이 했습니다. 영상 올려주는 것들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보시고요. 내일 모레 내장기도 수요법은요, 제가 녹화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날 그 전에는 생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산에도 한 번씩 가서 또 교재 때문에 내장기도 수요법 그 제본책 때문에 원하시는 분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좀 보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수요일 날은 녹화 방송으로 제가 후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고, 이따 12시에 우리 또 헬브와 산림생 헬브학에서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도 우리 보람찼습니다. 그죠?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